정화 만물의 정기로운 문명의 기장이다. 하늘의 반짝이는 별이고 땅에서는 등불이다. 별은 태양인 병화가 저물 때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것이며 등불 역시 어둠 속에 밝고 환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화는 음화에 속하고 오직 밤이 되어야 찬란하게 빛나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일간이 정화인 사람은 가을과 야밤에 태어남을 기뻐하며 여기에 가을과 야밤은 바로 별빛을 사령으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정화는 지지의 오화와 같다. 타는 불과 같으며 등잔불, 촛불, 달과 같다. 정화가 대응하는 물상은 아주 작은 불빛, 별빛, 등불, 양초, 햇불, 봉화이며 개념을 확장해보면 부뚜막, 후문, 작은 문, 기도처 등이다. 인체의 오장육부 중 심장에 속하며 인체의 부위로는 눈, 가슴, 그리고 심장, 심혈계통에 해당한다. 후천수로는 이에 해당한다. 성품으로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유약하여 보이나 재주는 강하여 항상 부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방하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에 힘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매사에 있어서 진취적이며 또한 실속을 차리는데 따를 자가 없는 사람이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나 반면에 다소 수다스러운 면도 있으며 외유내강의 성격과 아울러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활발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많다. 다소 성격이 급한 편이나 뒤끝은 없으며 미세하고 정밀한 분야 즉 수학, 과학, 전기, 전자, 컴퓨터 등의 재주가 있다. 정화는 외음내양으로서 만물지정이요 문명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화와 음화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목인 마른 나무를 좋아하고 순목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화식되어 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정화는 토를 만나면 설기되고 수에는 충국당한다. 때로는 임수를 만나 정임으로 합화목하여 목생화로 회두생을 받는다고 하나 지지에는 금수가 없고 쟁합이나 투합되지 않은 상태라야 한다. 득국하면 강렬지화인 병화와 다름없이 능히 금을 극한다. 또 왕한수라 하더라도 겁나지 않으며 화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 사주에 토가 많으면 키가 작고 목이 많으면 큰 편이라 한다. 얼굴은 이마가 넓은 편이며 목자형에 가까운 사람이 많다. 상명토행에 이르기를 정화는 음에 속하고 타는 불이 되어 만물을 가히 제할 수 있으며 금은 동철은 정화를 얻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 밤에 태어남이 좋고 사유축의 원령도 묘함이 있다. 인월은 천덕이 되며 묘월은 인성이 되어 인묘월이 가장 좋다. 임계수를 두려워하는 바 철을 극하는 사람이 많고 남방운에는 퇴직당하며 서북방운에는 귀하게 된다 함은 임계수가 많아 종살이나 종제가 될 경우를 말한다. 취성자 부록에 이르기를 정화는 인간이 사용하는 불로서 촛불, 용광로의 불 등에 비유한다. 태양을 보면 그 광명을 빼앗기고 득시하여 사오미에 생하면 금속을 천근이라도 녹여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신령하여 해자축에 생하여
생하였다면 힘이 약해서 한 조각의 쇠도 녹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적천수에 이르기를 정화는 음에 속하고 비록 부드러우나 그 영향이 있다. 그 고요함에 속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세가 조성되면 권위가 발휘할 것이다. 그 성질이 외적으로 유순하고 내적으로는 문명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화는 음이 되고 인간이 사용하는 불과 같고 병화의 맹렬함을 비유하면 부드러우며 사오미 남방운에 태어나면 경신금을 단련하여 그릇을 만든다. 약한 계절에 생하면 실내의 조명등과 같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니 비록 왕해도 맹렬하지 않고 세해도 궁하지 않으며 편하게 사용하고 화가 되지 않음이다. 무토, 토는 세계의 중앙이며 동서남북으로 분산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늘에서는 노을이다. 무토는 지지의 진술토와 같다. 높은 산이나 산성 제방 및 언덕에 비유한다. 무토가 대응하는 물상은 산, 산쫄기, 육지이며 개념을 확장해보면 산봉우리, 제방, 담벼락, 절과 도관, 사적장, 백화점, 창고, 정차장 등을 나타낸다. 인체의 오장육부 중 위에 속하고 부위는 갈비, 피부, 코, 소화계통에 해당하며 후천수로는 오에 해당한다. 성품으로 어떤 환경이나 적응 능력이 우수하며 심지가 깊고 신의가 강하며 효심이 깊으나 자기중심적이며 직장이나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많다. 실속이 강하고 손해보는 일은 안하며 아첨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중심적이니 주체성이 강해 함부로 흔들리지 않으며 그 행하는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다. 무토는 중하여 중심자리여서 항상 주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므로 모체와 중심이 된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결정적인 자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자연히 해소가 되나 평상시 행동이 느리고 묵은 소리를 잘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얼굴은 둥글넓적하고 전자형이 많으며 키는 평균을 넘기기가 어려우며 비만 체구가 많아 위병이나 요통, 결석, 당뇨병 등에 주의해야 한다. 주중에 목이 많으면 목국토를 당해 붕괴되고 화가 많으면 조토로서 만물이 생육될 수 없으나 순수한 화국이나 사화를 많이 만나면 오히려 그 성질이 더욱 강해져 함부로 다루기 어렵고 잘 구워진 그릇과도 같이 두들기면 쇳소리가 난다. 항상 존대받고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나 주중에 금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허토, 빈토가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생한 자로 자손에게 징기가 모두 빠졌기 때문이며 철분이 지나치게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크기도 전에 결실부터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토가 왕하고 금을 만나면 광산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데 이를 구분하여 본다면 경신금은 철광이요 신유금은 금강이다. 그러나 그것도 축진의 습토가 가세하여야만 비로소 개발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다. 목이 많으면 제방이 무너질까 염려인데 그것은 또 하나의 섬으로 완전 고립된 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화와 토를 좋아하나 어디까지나 조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또한 토가 왕한데 목도 왕하면 살림이 확대되어 한 국가의 보고로서 환대를 받게 되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중추적 인물이 된다. 주중에 화토가 많으면 화토중탁이라 하고 종교 철학이 안성맞춤이다.
토가 수를 잘 막아준다면 수를 보호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되니 토가 수를 잘 막아준다면 수를 보호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되니 버릴 것이 없는 인물이다. 삼명통에 이르기를 무토는 양에 속하고 제방과 성벽의 토다. 등이 물을 막아 멈추게 하나 만물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흙이다. 물은 무토는 형충파해가 없어야 사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가불로서 살인상생을 좋아하고 서북운을 꺼린다. 비록 발복한다 해도 깨어지는 우려가 있으니 화의 화생토를 필요로 하고 수를 극제하는 것을 혐오한다. 무기토를 거듭 만나며 부기를 모두 잃는 것이다. 취성자 부록에 이르기를 무토는 양에 속하고 제방과 성백의 토이다. 물을 막아 그 흐름을 멈추게 하니 각종 식물 곡물이 자라게 하지 못하는 흙이다. 다만 성백의 흙이라 근본이 그 견고하다. 즉 일간이 사계절에 생하고 중기에 생하면 토의 세력이 강하여 강화와 대하수도 능히 막을 수 있다. 무게와 화가 되면 화생토하여 토의 형세가 웅대하다. 만약 지지에 수목이 많고 극설이 심하면 무토가 허약하여 제방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무토가 신령이나 실세하였다면 금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설기가 많기 때문이다. 수가 많으면 제다 신약이 되니 이때는 무토 용신이 된다. 무토 일간이 약하면 목화를 좋아하고 대운에서 목화운으로 가면 일간이 신왕해져 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무토 일간이 득시득령하여 극신왕하면 가색격을 제외하고 오히려 흉화가 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토는 견고하여 일정하게 제방이나 성벽을 쌓는 것은 좋다. 다만 양이 강강하니 중정과 고유함을 좋아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가장 꺼리는 것은 일지를 충하는 것이며 봄에 생하면 목화가 있어 비춰줌이 좋고 여름에 생하면 금수가 윤택하게 함이 좋고 가을에 생한즉 병화가 있어야 좋으며 겨울에 생하면 목화가 있어야 좋다. 일간이 태왕한 것을 꺼리고 신약한 즉 생조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무토의 공통된 원칙이다. 기토는 중앙 하늘에서는 원기며 땅에서는 진토이다. 천기는 상승하니 천지의 기를 충합하고 탁기는 하강하니 만물을 생육하는 것이고 음토에 속한다. 기토의 성질은 하늘에서는 구름이다. 기토는 지지의 충미토와 같다. 농가 밭 그리고 전원, 기름진 땅에 비유한다. 대응물상은 전지, 전원, 묘지, 주위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 평원, 침실, 산방, 천정 등을 나타낸다. 인체의 오장육부 중에는 비장에 속하고 부위는 배, 피부, 소화기 계통에 해당하며 후천수로는 10에 해당한다. 성품으로는 순진하고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가 많고 남을 잘 믿지 않고 세심하며 목소리가 탁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사물을 보는 시야가 좁은 경우가 많고 조금 능글맞은 면도 있으며 의심이 많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품이 까다로운 것이 흠이다. 기토는 무토와 같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중성자로 그 작용이 같으나 다만 무토를 뒤이어서 양이 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천간의 간목에서 일로 시작하여 기토 6에 이르러 만물이 성숙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천인지 삼재가 갖추어져 있으며 진토의 구실도 한다. 고로
각기 합의되어 유정지극이 되어 부부로 작용이 되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치이다. 음양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양은 목화로서 경청하여 상승시키고 음은 금수로서 중탁하여 하강시켜 만물을 추생한다. 그것이 바로 대지로서의 전답이며 토중 진토로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이다. 기토는 병화를 싫어하고 정화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병화는 강렬한 화로서 토가 균열되기 때문이며 정화는 음생음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기토도 왕하면 무토와 같고 목을 싫어하는데 목 중에도 특히 을묘목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전답의 주위에 나무가 많으며 음지가 되어 곡식을 크게 이룰 수 없고 잡초에 의하여 농사를 마치게 되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고관이 아니면 천격이 많다. 그 중에 쌍기토가 있으면 말을 잘하는데 만약 기토가 허하면 미신숭배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모당이나 정신질환자가 된다. 기토는 기로서 운동신경이 발달하여 단거리 선수가 많으며 비장이나 위장이 허약한 것이 염려되는 사람이다. 종교가에 많으며 직장이나 가정에는 충실하다. 삼명통에 이르기를 기토는 음에 속하고 전답과 정원의 흙이다. 형충파해가 필요한즉 쟁기로 밭을 가는 이치와 같으며 추나 진사월의 생함을 기뻐하는데 관인의 땅이기에 좋은 것이다. 만일 상관을 만나 인성을 극하지 않으면 가히 발복할 것이고 사람됨이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전택에 풍성하며 북방운에 더욱 발전이 크니 좋다. 해묘목 목국을 혐오하며 사람됨이 너그럽고 후박하여 여유가 있으며 급하지 않고 부귀하다고 하였다. 취성자 부록에 이르기를 기토는 전원이며 사계절에 속해 있고 깊은 땅으로 만물의 기본이 된다. 금수가 왕하면 일간이 약하니 비겁의 도움이면 기이하다. 신령한즉 어찌 금을 매장하리요. 득실을 해야 바야흐로 기초가 튼튼하여 능히 쓰일 것이다. 만약 인성이 왕하고 합이 많으면 충을 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토는 전원의 습토가 되고 능히 만물을 생장시키고 성질이 중정되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땅속에 무한한 것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용해도 함이 없으니 계속해서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다. 또한 화기를 받아야 기초가 단단히 굳어진다. 수가 왕하고 금이 많은 것을 꺼리니 이것은 일간이 뿌리가 없기 때문이며 천간의 비겁에 도움이 없거나 지지에 화토의 생조가 없으면 반드시 신약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오늘은 이만.